중력과 역학 시스템에서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하는 거, 눈이나 비 내리는 거,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 돌고 있는 거. 요거 두 개가 중력에 의한 운동인데 이건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성이 있어요. 달이 됐든 인공위성이 있든 얘가 뱅뱅 돌려고 그러면 일단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거냐. 빨간색이 이동 방향이라고 할게요. 이동 방향. 이때 이쪽 방향, 지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게 힘의 방향이거든. 얘네가 서로 수직 관계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 수직 관계에 있을 때 원운동이 가능해요. 이거 이름 잘 가능한 거.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 관계로 있을 때 원운동이 가능하다. 수직의 힘인 거야. 이게 만약에 수직이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빨라지는 거고,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 그러면 느려지는 거고, 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주면은 빠르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야. 이렇게. 수직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놓고, 이때 이 힘을 원운동을 시키는 힘의 이름을 구심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심력. 이 구심력이 중력이 있는 거야.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할 때 이게 가능해요. 이 표현들 좀 적어놓으면 잘 안 보고.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헤매지 말고 이런 거라는 걸 알아볼게요. 이 파트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을 지금부터 다룰 건데 요거 그래프 두 개만 좀 적고 가자. 그래프가 없어서 요거 그림 먼저 볼까? 자유낙하 운동하면 아래로 쭉 떨어지면서 9.8씩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요거 체크할까? 9.8씩 일정하게 빨라진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요거 별표점 질량에 관계없이. 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표현을 잘 들어봐요. 질량이 1kg짜리 물체가 있어.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어. 이때 둘의 중력 가속도는 같아요. 이거는 모든 물체가 똑같아. 1kg짜리 물체도 9.8m/s 제곱인 거고 2kg짜리 물체도 9.8m/s 제곱인 거야. 그지? 중력 가속도 똑같은 거야. 1kg짜리 물체가 됐든 2kg짜리 물체가 됐든 9.8m/s 제곱으로 일정하다. 중력 가속도는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오해하는 게 중력이 같다고 하면 안 돼. 중력 어떻게 구하지? 아까 알려준 거.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한다고 했지? 힘은. 근데 이거는 자유낙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거야. 또 G로 쳐요. 그래비티에서 나온 G. 9.8이 힘이에요. 이 값이 9.8이야. 그럼 얘 계산해볼까? 중력 몇 나와 얘는? 9.8N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19.6N이 나오지? 이건 다르다고.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지 중력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지 중력이 같은 게 아니야. 근데 중력이 같은 경우도 있어. 어떻게 하면? 똑같은 2kg짜리 물체를 떨구면은 얘도 중력 가속도 9.8이지. 그다음에 얘도 중력이 몇이야? 19.6N이지. 이때는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있다고. 이거 뭐야? 이거를 똑바로 구별을 못하니까 이걸 틀리는 거야. 얘를 똑바로 구별 못하니까 틀리는 거고.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같다는 말이 맞아.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같아. 지구라면 무조건 같은데 중력은 이런 식으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언제 같은 거야? 질량이 같아야 같은 거야. 질량이 다르면은 다른 거고. 차이점 알겠어?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려. 뭐 어쩔 때는 뭐 같다고 그러고 어쩔 때는 안 같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력 가속도는 같은 거야. 하지만 중력은 다를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고 질량이 같으면 같고 질량이 다르면 다르고. 그 중력을 비교하려면 반드시 질량을 고려해라. 질량을 고려해서 판단해라.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중력 물어보는 거야. 중력 가속도 똑같은 거야. 9.8로. 이걸 물어보는 게 깃털과 볼링공 실험이 있거든. 이건 아마 중딩 때도 했던 것 같아. 하나는 볼링공이고요. 하나는 깃털이에요. 볼링공과 깃털을 떨구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왜? 얘도 1초 뒤에 9.8, 또 1초가 지나면 19.6, 또 1초가 지나면 29.3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한다고 바닥에. 단 조건은 있어요. 공기저항이 없다면 동시에 떨어진다고. 동시에 낙하한다. 이 동시에 낙하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중력이 같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중력이 같은 게 아니고 뭐가 같은 거라고?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라고. 중력 가속도가 같다. 중력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대신 중력은 이 경우엔 다른 거지. 맞죠? 중력은 누가 더 큰 거야? 볼링공이 더 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여기 왜 축구공이 있어요? 덤프트럭이 있어. 이거를 같은 힘으로 밀면 속도가 같아질 수가 있겠니? 같은 힘으로 밀면? 즉 여기 축구공도 딱방으로 딱 때리고 덤프트럭도 딱방으로 딱 때리면 둘이 같은 속도로 빨라져? 아니지. 무거운 놈한테 더 큰 힘을 줘야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딱 그 상황이라고. 둘이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거운 애한테 더 큰 힘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력과 속도는 둘이 같은데 중력은 누가 큰 거야? 볼링공이 큰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실험을 똑같이 했어. 뭐 1kg짜리 볼링공과 1kg짜리 쇠구슬로 실험을 했대. 그럼 역시 동시에 떨어지겠지? 동시에 떨어질 거고 중력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중력도 같은 거야. 이 경우는 질량이 같습니다. 응? 설령 얘는 볼링공이고 얘는 쇠구슬이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같잖아. 지금 1kg으로. 그럼 중력이 같은 거라고. 이해됐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야. 요게 무너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야. 언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경우는 이 2kg짜리 공을 이렇게 쪼개서 왼쪽은 지구에서 실험하고 얘는 달에서 실험하면은 이게 무너질 수 있어. 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줄어. 아마 들어봤을 텐데 달에서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 들어봤어? 6분의 1. 얘가 6분의 9.8로 바뀌어요. 이렇게 달에 가면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지구가 아니고 달에서 실험하면 이렇게 바뀌지. 이거 체크 잘 해놓으세요. 자유낙하 관련된 거, 요거 볼링공과 깃털 관련된 실험, 그 다음에 이렇게 질량을 다르게 한 거랑 장소 다르게 한 거랑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거 할까? 어려운 거.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하자. 120일까지 하고서 제일 어려운 거 마지막으로 정리 딱 해줄게. 지금 이 정도까지만 봐놓으세요. 중력 가속도랑 중력의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 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낙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표현해.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한다. 즉 포물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포물선 운동의 특징이 수평 방향이랑 연직으로 나눠서 해석해야 돼. 수평 방향이랑 그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나눠서 해석해야 돼. 수평 방향이 이게 수평이지 지금 요거 좌우. 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무슨 운동한다고 저기 되었지? 관성 혹시 들어서 관성?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간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등속 운동한다. 속도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지. 위에서 전등을 비춰. 그래서 그런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 그림자를 다중성광 사진 하나의 필름에다가 셔터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야. 이 간격이 똑같이 나온다고. 등속 운동한다고 뜻이고요. 다음 후레쉬를 옆에서 비춰. 그러면 여기 그림자가 뜨겠지. 이 그림자를 역시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는 거야. 1초면 1초, 0.1초면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간격이 갈수록 벌어진다고 이렇게. 맞아? 그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는 거고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거기 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중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이때 얼마큼으로 일정하게 빨라져? 중력 가속도인 9.8m/s 제곱으로 일정하게 빨라진다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등가속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다. 등가속 운동, 얘는 등속 운동. 됐고 지금 넘겨볼까? 자, 특히 포물선 운동에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비교하는 걸 문제 자주 내. 빨간색은 옆으로 1m/s로 던지고 오면, 저 노란색은 옆으로 2m/s로 던지고 오고, 파란색은 옆으로 3m/s로 던졌을 때의 차이점이잖아. 자, 얘네 셋의 중요한 거, 중력 가속도는 어때? 모든 지구에서 날아가는 물체의 중력 가속도 똑같은 상태에서 빨간색 공 A, 다음에 노란색 공 B, 다음에 파란색 공 C라고 치면은 얘네 셋의 중력 가속도가 똑같다고. 이건 이해가지? 다 9.8로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얘네 셋의 중력을 물어봐. 그럼 중력을 물어보면 얘네 셋은 같아 달라? 같아 달라? 알 수는 없지. 왜? 질량이 안 나왔잖아. 질량이 안 나왔잖아. 만약에 얘가 1kg이고 노란색도 1kg이고 파란색도 1kg이라고 나왔어. 그럼 중력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이때는. 이때는 같다고 해도 돼. 이때는 중력이 같아. 이렇게 하면 얘네 셋의 중력은 같다야. 근데 문제에서 얘는 1kg이고 얘는 2kg이고 얘는 3kg이었대. 그럼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9.8 곱하기 1, 얘는 9.8 곱하기 2, 얘는 9.8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중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가 되는 거라고. 차이점 알겠어? 요 경우와 요 경우의 차이점 알겠냐고. 결론 말씀드리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바닥에는 동시에 떨어져.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는데 옆으로 세게 던졌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다음 요 실험을 좀 확장한 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자, 지구라고 하는 거는 동그랗죠? 지구 반지름이 몇인지 아냐? 저 시간 했는데? 설 지나고 다 까먹고 왔구나. 한산 노부님의 6,400km잖아. 맞지? 6,400km의 지구 특성이 뭐가 있냐면 봐. 옆으로 8km를 가잖아. 옆으로 8km를 가면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높이가 이게 약 10m 정도 된대요. 5m? 5m인 것 같다. 맞네. 9.8인데 5m. 8km일 때 5m 떨어진대. 이거 중딩 때 배우는 건데 한번 봐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면적이
이동거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면적이 이동거리다. 들어봤어? 면적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가 x축가, 여기가 y축가 아니야? x축은 시간이지? y축은 속력이지? 그럼 시간이랑 속력을 곱하면 이게 뭐가 돼? 이동거리가 되잖아. 그래서 면적이 이동거리다라고 표시를 한 거야. 여기서 자유낙하를 할 거야. 1초가 지나면 속력이 몇이 되지?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9.8 맞아? 1초에 9.8 되지. 이거 그냥 내가 대략 10이라고 할게. 10m/s.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1초 동안에 떨어진 거리 되는 거 아니야? 그 면적 구해볼까? 1 곱하기 10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야 돼. 그 몇 나와? 5m지. 5m.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를 1초 동안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5m야. 이 그래프상 1초 동안 자유낙하하면 5m 갈 수 있다고. 오케이? 봐봐. 8km 떨어지면은 5m 꺾인다고 했지. 누가? 지구가. 이걸 뭐 지구의 곡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기억하는 것보다 8km 가면은 5m 떨어진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봐봐.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가 5m지. 그럼 만약에 1초에 8km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면 여기서 낙하하는 거리가 5m보다 늘어나게 되지. 그럼 1초가 지나도 바닥에 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 다시 한번. 1초 동안 자유낙하하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5m라고. 이거는 그래프에서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맞아? 뭐 시간 속도면은 면적이 변이다라고 해도 돼. 여튼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는 건데 1초에 만약에 8km보다 좀 더 갈 수 있는 빠르기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8.1km/s라고 쳐봐. 그럼 1초 주면 8.1km 가겠지. 그럼 얘가 떨어질 수 있는 거리는 5m보다 더 늘 거 아니야. 그럼 1초 동안 5m 떨어져도 바닥에 닿아 못 닿아? 못 닿아. 그러면 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더 갈 수 있다고. 그럼 똑같이 이만큼을 갔을 때 바닥으로 떨어져도 또 안 닿지. 그러니까 또 갈 수 있는 거야. 바닥에 닿아도 또 갈 수 없고 바닥에 닿아도 갈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돌 수 있다고. 이게 뉴턴이 생각으로 했던 인공위성이야. 지구 곡률이 8km에 5m 떨어지는 거리니까 초속 8km 이상으로 물체를 쏘면, 대포를 쏘면 얘는 영원히 돌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뉴턴이라고. 그래서 거기 밑줄 긋고 표시 좀 할게요. 속력이 어떤 특정 속력에 도달하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원운동하게 된다. 이때 특정한 속력이 몇인 거야? 이 특정한 속력이 몇인 거예요? 8km/s 이상이 되면 초속 8km 이상 갈 수 있는 빠르기면은 바닥에 닿지 않고 계속 돌 수 있게 된다. 이게 뉴턴이 생각으로 만든 인공위성이다. 8km/s가 되게 빠른 건 알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야? 보통 내가 차를 타고 가보면 5시간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데 저걸로 가면 50초면 가는 거지. 서울에서 부산 50초에 갈 수 있는 빠르기로 내가 달리면 지구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된다고. 그 지구. 그게 뉴턴의 소구시험이었어요. 여기 나와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원운동 얘기했다. 끌어당기는 힘과 운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면 원운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 관련된 얘기인데, 이 그림보다도 지금부터 내가 그려주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구야. 이 색깔을 바꾸자. 자,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파란색 궤도를 도는 게 있고 빨간색 궤도를 도는 게 있대. 첫 번째 경우 여기서 인공위성이 1kg짜리 인공위성이야. 여기도 1kg짜리 인공위성이야.
문제. 이 둘 사이에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래. 빨간색 A라고 하고 파란색 B라고 하죠. 이 A, B의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래요. 그럼 A가 커, B가 커, 같아? 정답은 B가 커요. B가 커요. 왜냐? 아까 중력은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이 거리 제곱 효과 때문에 그래. 거리가 지금 멀잖아. 거리가 먼 만큼 중력이 줄어드는데 그게 중력 가속도가 줄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중력 가속도가 주니까 중력도 감소하는 거야. 중력도 부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1kg짜리와 A 1kg짜리와 B 1kg짜리를 비교하면 질량이 같지만 이때는 지구랑 가까운 게 중력이 더 크다. 자, 여러분들 맛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 똑같은 지구인데 이번엔 지구를 이렇게 표현했어. 지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A 1kg, A 1kg, 여기 B 1kg 넣었어. 자, 이때 얘네 둘의 중력 가속도랑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래. 자, 얘네 둘이 중력 가속도랑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래. 자, 이제 중력 가속도 누가 커요? 아까 B가 지구랑 가까웠지? 그래서 B가 크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A랑 B 비교하면 중력 가속도 누가 커? 누가 커? B가 크겠지?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때는 같아요. 그럼 중력도 같은 게 돼. 너 지금 빨리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를 못 느끼면은 여기 파트에서 계속 고생한다. 여기 주인공이 중력이잖아. 중력인데 지금 왼쪽에서는 A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중력이 작다라고 했지. 질량 똑같이 맞췄어 지금 다. 멀리 떨어지니까 중력이 작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멀리 떨어졌는데 중력이 작다고 안 했지. 이상하지 않아? 이 중력을 보는 스케일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뭐냐면 이거 내가 지금 실험하는 거잖아. 실험하는 스케일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도 8.8km밖에 안 돼. 지구 반지름이 6,400km라며. 맞아? 아무리 높은 곳에 가서 실험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8.8km밖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럼 6,400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수치 아니야 이거? 엄청 작은 수치지. 이때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 효과를. 이렇게 실험 조건에서, 지표에서 실험하는 조건에서는 이 거리 효과를 무시할 수가 있다고. R제곱분의 M1, M2 할 때 이 거리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까우면. 근데 이렇게 우주 스케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거리 차이가 있지, 이때는. 안 그래? 지금 지구에 비해서 이 크기를 봐봐. 그러면 이때는 거리 효과를 고려해줘야 된다고. 이해가 되냐? 진짜 중요한 그림 두 개야, 이거. 자. 물체가 떨어지고 있어. 1번과 2번이래.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진다. 맞아, 틀려? 1번에서 2번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진다. 내가 지구를 이렇게 그려놨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봐봐. 지구를 이렇게 그렸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1번이랑 2번.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진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건 맞아. 여기서 1에서 2로 가는 거 중력 커진다라고 했대. 우주 규모잖아. 근데 지구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실험 조건인 거지. 지표에서 실험하는 조건이라고. 아무리 높아봤자 8.8km를 넘을 수가 없다니까. 어떤 또라이가 그 에베레스트까지 공 들고 가고 떨고 있냐. 거기도 실은 갈 일이 없어. 그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데라고 해봤자 63빌딩 아닌가? 250m?
제2롯데월드 타고 갔다 그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수준이 거기라고 한 250m 수준이라고. 거기에서는 떨어져 봤자 차이가 없는 걸로 보는 거야. 두 개 차이 알겠어 얘랑해? 어? 그래, 이렇게 표현하자. 지구 규모냐 아니면 지표 규모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구로 보냐 지표로 보냐 이렇게 하자고. 알겠지? 그 지표에서 실험하는 조건에서는 안 변하는 거고 지구 규모에서는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게 문제로 나와. 1번과 2번은 똑같은 인공위성을 줘. 그래서 중력이 누가 크니? 그럼 얘가 큰 거라니까 가까운 애가. 응? 근데 여기서 물어봤어. 공이 1번 공이 있고 2번 공이 있어. 중력이 누가 크니? 정답은 같다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라고. 어? 똑같은 중력을 다루는데 어쩔 때는 같대. 어쩔 때는 이게 뭐야? 어쩔 때는 같대. 어쩔 때는 다르대. 굉장히 안 좋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틀 전인가 그 애기 옆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근데 애가 갑자기 내 턱에다가 니킥을 꽂는 거야. 진짜 이유도 없이 니킥을 냈다가 딱 꽂는데 턱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턱이 이 상태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딱 혀가 낑겨 있었어. 혀를 깨물고 피가 질질 났단 말이야. 거기는 깨물었어. 졸라 아픈데 나 웃으면서 수업할게. 3살짜리한테 니킥 맞았다고. 너 뭐 배나 다리에 맞은 게 아니고 얼굴 여기 맞았다고 니킥을. 페이스북 3개월짜리 너무 아팠어. 근데 거기 또 묻었어. 자, 지표에서 실험하는 조건에서는 1번이나 2번이나 중력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1번이나 2번이 중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지구 규모로 가면 특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멋있게 자, 인공위성이에요. 이거 아니지? 자, 똑같은 인공위성을 세 군데다 갖다 놓았어. 얘도 인공위성, 얘도 인공위성, 얘도 같은 인공위성이야. 얘랑 얘 중에서 중력이 누가 커? 인공위성 번호를 붙이자. 얘 1번 인공위성, 2번 인공위성, 3번. 자, 1번이랑 2번 중에서 중력이 누가 커? 같다지? 같다. 2번이 왜 크다고 생각하고 같은 그 애들인데 거리가 똑같잖아. 승아가 그거를 알고 물어본 예전에 시험에 그거 나온 적 있었어. 지구가 완전히 둥그런 게 아니고 약간 납작한 거 알아? 적도 이 회전하다 보니까 적도 이 눌려 있어. 이렇게 눌려 있어서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 중에서 얘가 길고 얘가 짧아. 누구시 들어봤어? 그럼 만약에 높이뛰기 올림픽이 열려서 높이뛰기 올림픽이 열렸는데 선수가 이런 걸 적도라고 하지. 적도에서 시합을 하는 거랑 극지방에서 시합을 하는 거랑 어디가 기록이 잘 나올까? 여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적도 지방과 극지방을 비교하면 극지방은 거리가 짧지. 거리가 짧으면 중력이 세게 작용해, 약하게 작용해? 세게 작용하겠지. 거리가 짧아지니까. 또 중력이 세면 높이뛰기를 잘 해, 못해? 못해. 그래서 기록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럼 기록이 어디서 잘 나와? 적도지방 쪽에서 잘 나올 거다라고 적는 게 시험 줬어. 서술형으로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걸 고려해갖고
1번, 2번. 그냥 완전히 동그랗다고 가정을 하면 1번과 2번은 중력이 같은 걸로 판단합시다. 방금처럼 요런 경우 말고. 아, 이거 적어도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납작하게 그린 다음에 지구를 적도지방과 극지방을 보면은 거리가 짧아. 여기 거리가 짧다. 여기는 거리가 길다. 그럼 거리가 길면 중력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중력이 약하다. 거리가 길면 중력이 약하다. 거리가 짧으면 중력이 강하다.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는 적도에서 기록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되면 그럼 이제 1번과 3번 비교하면 중력 누가 커? 1번이 큰 거지? 3번은 멀리 있으니까. 요런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내가 이거 왜 강조했는지 알겠죠? 지구 규모에서 안쪽 궤도랑 바깥쪽 궤도, 가까운 거랑 먼 거랑 지표 근처에서 가까운 거랑 먼 거랑 해석이 완전 달라진다고. 알겠지? 지표에서는 차이가 없어. 중력 가속도, 중력 똑같아. 근데 지구 규모로 가면 가까운 게 중력 가속도도 크고 중력도 큰 거라고. 됐죠? 이거 변형해서 문제 한번 내볼까? 내가 방금 설명한 걸 전부 다 응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네. 네. 빨간거. 모양은 똑같지? 움직이는 게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 똑같죠? 근데 얘는 지표에서 실험하는 거고 얘는 지구 규모로 넘어간 거지. 왜? 지표에서 실험하는 거고 이 지구 우주 규모에서 실험하는 거잖아, 그지? 1번, 2번, 3번에서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래. 1번, 2번, 3번에서 중력 가속도. 1, 2, 3은 어때? 같죠? 1번과 2번과 3번은 중력 가속도가 같은 상태야. 9.8로. 맞지? 그럼 중력의 크기. 얘가 같은 공이잖아. 떨어지는 동안은 뭐 질량이 바뀔 일이 없지. 똑같지. 따라서 중력 크기도 1번과 2번과 3번이 같은 거 맞아? 중력 크기도 같아. 마지막 하나 더. 중력의 방향을 물어봐. 1번, 2번, 3번의 중력 방향을 물어봤어. 이러면 1번도 지금 아래쪽이고 얘도 아래쪽일 거고 얘도 아래쪽일 거지? 이걸 뭐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1번, 2번, 3번은 지금 중력 방향이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요거야. 오른쪽에 1, 2, 3이라고 하지 말고 얘를 A, B, C라고 합시다. 여기다 그냥 바로 또 쓰네.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자. 그럼 A랑 B랑 C랑 어때? 일단 중력 크기부터 봐요. 중력 크기. A, B, C의 중력 크기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게 원궤도를 돌고 있으면 거리가 계속 똑같지. 따라서 얘네 중력 크기는 같을 거야. 같은 공이니까.
맞아? 중력의 방향은 어때? A는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지. A는 이쪽 방향이야. B는 이쪽 방향이고 C는 이쪽 방향이야. A, B, C는 지금 중력 방향이 같아 달라? 이때 다르다고 보는 거야. 개념이 똑같죠? 지표 수준에서는 이 차이가 진짜 끼키가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지. 6,400km라는 크기에 비해서 이 실험하면서 이동하는 곳은 그냥 여기야. 여긴 거라고.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얘는.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우주로 나가서 보니까 얘가 가리키는 지구 중심과 얘가 가리키는 지구 중심과 얘가 가리키는 지구 중심이 다르지? 이때는 중력 방향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똑같은 움직임인데도 불구하고. 원리가 똑같다니까? 원리가. 실험 조건에서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던 거고, 우주로 나가게 되면 이 크기가 작지 않으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중력 크기는 같아. 중력 방향이 달라. 맞죠? 방향이 다르죠? 중력 가속도 같다 다르다? 정답은 다르다라고 표현해. 왜? 중력 가속도 크기는 같아. 하지만 가속도라는 개념에 아까 뭐가 붙어? 방향이 붙지. 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변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가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속도가 쓰이는 거 아니야? 변위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성이 있지. 그리고 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이 있는 거고, 가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얘랑 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거야. 하지만 뭐가 달라?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다르다고. 알겠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다고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얘는 같다고 표현한다고. 차이점 알겠니? 똑같이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얘랑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 특히 방향에서 해석이 바뀌지. 방향에서 얘는 다 똑같은 걸로 보지만 얘는 방향이 다른 걸로 보잖아. 맞아? 그래서 잘 봐봐. 그래서 얘는 표현을 할 때, 운동을 표현할 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왜? 가속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잖아. 맞지? 근데 똑같은 움직임인데 쟤는 지금 가속도가 똑같지가 않지.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원 운동할 때는 등가속도라고 안 하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해.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원 운동에서 굉장히 응용 문제로 냈을 때 맞출 학생이 없어. 이거 못 배우면 못해. 응용이 아니야. 분명히 다 알려준 거지. 가속도는 방향이 있다. 무슨 아니 변위도 방향이 있고 속도도 방향이 있고 가속도도 방향이 있는 거잖아. 이거를 응용이라고 치고 내는데 실은 응용이 아니고 경험인 거지. 지금 경험치 싸우느라고. 알겠죠? 요거 정리해놓고 좀 메모해놓고 비교해봐. 비교해봐. 그래서 얘는 등가속이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그냥 가속도라고 표현한다고. 등이라는 표현 안 붙여. 인공위성 운동 같은 경우 등가속이라고 표현 안 쓴다고. 그냥 가속도라고 표현한다고. 왜? 방향이 다르거든. 근데 이 방향이 다른 이유가 아까 내가 해석했던 이유랑 똑같은 거야. 실험 규모에서는 이 거리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구 규모로, 우주 규모로 나가게 되면 이 차이가 너무 확연하거든. 그때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누나? 정리해라.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막 계산 말고 개념적으로 틀리게 할 만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참 이해를 잘하면 참 좋은데. 뒤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뚝뚝 해가지고 127페이지까지 한번 해보세요.